여러분, 1조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공중에 날아갔다면 믿어지시나요? 동해안 석탄 발전소들이 지금 파산 직전이거든요. 가동률은 겨우 25%인데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강행한 이 정책의 처참한 결말을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여러분, 1조 3천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다면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에 세워진 거대한 석탄 발전소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거든요. 장릉과 삼척에 수조 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그 최첨단 발전소들이 지금은 전기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흉물처럼 멈춰서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발전기를 최소한 40% 이상은 돌려야 겨우 본전이라도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 가동률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지으면 지을수록 그리고 돌리면 돌릴수록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전문가가 경고했던 예견된 재앙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서 석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달려갈 때 우리만 거꾸로 석탄 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고집을 피운 결과입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잘못된 정책의 대가를 지금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거든요. 1조 3천억 원의 미수금은 단순한 기업의 적자가 아닙니다. 한전의 부채로 이어지고 결국 우림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위협하는 무거운 짐임이 되어 돌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GS 동해전력이 1,800억 원, 강릉 에코파워가 4,400억 원, 그리고 가장 늦게 완공된 삼척 블루파워는 무려 6,800억 원의 미수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전소들은 원래 국가 전력망의 핵심 기지로 기배를 모았던 곳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바닷바람만 맞으며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도 보낼 길이 막혀 있고 정산받아야 할 돈은 들어오지 않으니 기업들의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 미수금에 대한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단순히 기업의 경영 실패라고 부르기엔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이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오늘 그 처참한 붕괴의 현장과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다 뭐다 하면서 석탄을 가장 먼저 버리고 있잖아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아니면 아예 물건을 사지도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독 거꾸로 갔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우리는 거대한 석탄 굴뚝을 더 높이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10여 년 전부터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운 탓이에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제5차 전력 수급 계획과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제6차 전력 수급 계획이 그 재앙의 시작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민간 기업들도 이게 엄청난 돈이 든다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달려들었습니다. 국가가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황금알은 않는 거위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석탄 발전소를 하나둘 폐쇄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미래 에너지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낡아빠진 석탄 열차에 끝까지 매달린 셈이거든요. 결국 과학적인 데이터나 미래 가치보다 당장의 건설 경기나 정치적인 논리가 앞섰던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처참한 성적표로 돌아온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건요,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송전선로가 꽉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소 가동률이 겨우 25%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100만큼 일할 수 있는 기계를 가져다 놓고 겨우 25만 쓰고 있는 꼴이니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죠. 전기를 보내고 싶어도 선로가 부족해서 한전이 발전하지 말라고 강제로 멈춰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개통제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최소한 2027년은 되어야 한다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라 기업들은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서 최첨단 설비를 지어놨는데 정작 전기를 못 팔아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니
이보다 더한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점은 이 가동 중단이 단순히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기를 돌리지 못하면 그만큼 석탄을 들여오는 부대 비용과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제로인 상태가 이어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손실이 고스란히 기업의 미수금으로 쌓이고 그 미수금은 다시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근데요, 이게 단순히 기업들만의 문제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이 나옵니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빚이 결국에는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거든요. 민간 발전사들이 전기를 못 팔아서 생긴 손실을 결국에는 국가가 전력을 사주는 구조 속에서 한전이 어느 정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는 발전 사업자에게 투자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총괄 원가 보상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발전소를 돌리지 못해서 수익이 안 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남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전 빚이 수백조 원에 달해서 하루 이자만 수백억 원씩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 발전사 미수금까지 얹어지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질지 상상조차 안 가죠. 결국 한전의 적자는 국가 신용도와 직결되고 이건 다시 우리 세금이나 전기요금 고지서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송전망을 늘려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또 미뤄지면 그땐 정말 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아껴 써도 잘못된 에너지 정책 하나 때문에 국민 전체가 독박을 쓰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마음 아픈 건 이 발전소들이 들어선 지역 주민들의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엄청나게 생길 거라고 장밋빛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남은 건 깎여나간 해안가와 온배수 걱정뿐입니다. 삼척의 그 아름다웠던 맹방 해변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수조 원짜리 거대한 철 덩어리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망가졌는데 정작 발전소는 멈춰서 있으니 이게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지역을 살리겠다고 가져온 사업이 오히려 지역의 미래를 발목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송전탑 문제로 이웃끼리 갈등하고 환경 파괴 논란에 밤잠 설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약속했던 일자리는커녕 오히려 좌초자산이 되어버린 발전소 때문에 지역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가 망치고 정책이 실패한 대가를 왜 죄 없는 지역 주민들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날 노릇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미안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하거든요. 더 이상 거대한 굴뚝이나 위험한 시설을 짓는 낡은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이번 1조 3천억 원의 미수금이 증명해버렸잖아요. 이제는 우리 동네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동네에서 직접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관이나 바닷밤을 이용한 해상 풍력 같은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남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하면 충분히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의 빚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장이에요. 이제는 석탄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참담한 현실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무책임한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은 결국 우리 국민의 인내와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처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하거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에너지 정책의 진실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에 직결된 경제 소식과 정책의 이면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